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성남 진행을 맡은 이형식입니다. ABN 이슈 성남은 성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과 이야기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저희가 첫 주자로 모셨습니다. 아, 대표한다는 말에 마음이 설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먼저 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요. 시민들에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ABN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는 더욱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회 35명은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성남시의회 30주년의 의미와 재원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성남시의회 역사가 30년이나 됐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30주년 성남시의회를 지금 좀 어떻게 기념하고 계신지 좀 기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올해가 성남시의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회가 걸어온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요. 또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준비된 행사를 오픈으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주년을 정리하고 미래의 30주년을 준비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30년에 대한 기록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해서 30년을 좀 정리해보고요. 또 지난 30년의 의정 기록들의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편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이 사건이나 업적들을 모아서 앞으로를 준비하는데 많이 귀감을 삼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의정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산물이 될 이러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혹은 의정 기록물 이런 부분들이 잘 축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전시회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UCC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우수조례를 경진대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평소 시에게 요구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했던 게 있으면 이 UCC 공모정 즉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성남시를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남시의회 30주년은 단순히 지나간 30년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올 한 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지방자치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우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념 사업들 준비하셨는데요. 설명처럼 단순히 과거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수조례 경진대회처럼 좀 미래를 밝히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념 사업이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시기에 의장을 맡으셔서 이렇게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집대성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30년 역사 중에 많은 이제 역사들을 이제 되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꼽으라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30년 역사 중에 15년을 제가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을
의원으로 활동하셨군요. 네, 30년의 절반을 제가 의원 활동을 했는데요. 제 기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남시 의회에서 이 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2년 12월에 연말에 2013년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금 현재 도지사가 시장이었죠. 그런데 당시 시장과 다른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에 야당이 18이었고 여당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통과해야 되는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준 예산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참 이 곤란을 겪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필수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혁신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뭐 대장동과 일공당을 결합하는 문제, 그리고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등등의 우리 시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와서 그 준 예산 사태가 매우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었죠. 예,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밤새 그 의회에서 이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예, 그랬죠. 뭐 그게 준예산 사태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었던 건가요? 준예산 사태가 2번 정도 인데요. 실제로 준예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된 거는 이제 2012년이고요.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연말 12월 31일 밤 12시에 통과가 되어서 아슬아슬하게 준예산 사태를 면한 적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죠. 차수 변경을 하면서 면했던 적도 그랬습니다.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도 인상적이지만 30년 역사 중 15년을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랍네요.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사선이신가요? 사선입니다. 사선이시죠? 그렇죠. 사사십니다. 네. 자, 모두가 뭐 우리 시민들께서 예. 의회로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이제 성남시 의정사를 돌아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뭐 준예산이라는 그러한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성장 발전해 왔잖아요. 성남시의회가. 네, 그렇죠. 특히나 좀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남시의회가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어떤 그런 변곡점이라면 언제를 좀 그런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2006년이 변곡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6년이요? 예, 제가 초선으로 처음 의회에 입성한 해가 2006년입니다. 그때는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정당 공천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기초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의원을 했지만 2006년부터는 정당 공천제가 생겼습니다. 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네, 거죠? 그랬죠. 지방 정부, 지방 의회도 좀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 시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된 만큼 책임 정치를 해라 이런 어떤 이 요구도 만들어진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가 그 당시 생겼던 의회 교섭단체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35명인데요. 당시에 33명이었는데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그 당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양 당을 대표하는 교섭단체를 국회처럼 결성을 했고요. 그 결성된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 의원 간의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의회 운영을 우리 시민들 눈에 비춰질 때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최초로 실시된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 중심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 유급제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책임 그리고 책임감과
의회에 대한 충실한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었죠. 유급제라면 이제 급여 급여를 최초로 이제 받기 시작한 게 2006년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시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정활동, 정책활동 또 민생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급제로 바꾸면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라 이런 뜻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도가 그 당시에 출발을 했고요. 의회의 규모 역시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성남시청이 지금의 여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성남시 의회가 그 전에는 방 하나에 뭐 의원 9명이 쓰고 이렇게 작은 규모였는데 태평동 청사 있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회가 이사를 오면서 이 의원들 각각 각 개인의 방이 이루어지고요. 방이 만들어지고 그 방에서 우리 그 지역구 주민들과 민생을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상담소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의회동의 규모도 많이 좀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죠. 뭐냐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의 권한이 많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게 그 권한을 많이 줘서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조례나 이런 입법을 자율성을 강화시켜주는 등등의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의 의회 권한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이 중앙이나 혹은 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 편에서 이 의정 활동을 하게 그렇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06년을 기준으로 달라진 점들, 또 최근에 또 주요한 변화까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러면 8대 시의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8대 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30년대 의정사 중에 이제 8대 시의회는 좀 어떤 위상과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의회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8대 이제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 이제 1년이 채 못 됐는데요. 제가 의장을 맡을 때 시대적 상황이 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취임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까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의 여가 다를 수가 없다. 의회의 여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목적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 그 의정 방향은 재심 합력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 상생, 협치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함께 극복하자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해보자. 이래서 35명이 모두 동참을 했고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여야가 모두 동참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여야 35명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성결제 캠페인 역시도 여야가 모두 동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라는 재심 합력의 그런 의회. 그것이 8대 의회라고 보시면 후반기 의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로부터의 소통과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이청득심을 우리 의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는 것이 곧 시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의정 목표를 잡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면 활동이 안 되니까
의회에다가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소위 미디어 소통방, 미소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각종 SNS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의원들께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고 그리고 목적이 뭐고 그걸 통해서 생기는 기대 효과가 뭐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 성남시 3분 조례 컨텐츠를 이용해서 의원들께서 만든 조례를 3분 동안 소개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역시도 결국 시민과의 소통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코너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잘 들어주는 것이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절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이 무너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걸 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로는 장애인 인권 문제 혹은 장애 인지 감수성 이와 관련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제, 교육 격차 문제,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시민들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유튜브로 제작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홍보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어 소통과 홍보를 상당히 강화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미소방이나 3분 조례는 활약상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제작 능력도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어차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경청하는 그 과정도 뭐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대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 대담은 저희 미소방에서 미소방에서 또는 그 현장에 나가서 단체 대표라든지 네, 분들과 네, 일반 시민을 비롯해서 각종 그 전문가들과 대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저희가 반영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성남시의 미디어 활동은 저희도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예. 한마디로 8대 시위는 미디어 시위가 되겠네요. 네, 그런 시대죠. 예, 예. 재심 합력, 이청득심 통해서 미디어 홍보가 강화된 그런 8대 시위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남시 의회 과제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큰 변화가 이제 의회에도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는 우선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책 전문적인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책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초의회가 인사권, 입법권, 자치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의회로 이제는 크게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요. 의회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의회의 책임성도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투명해야 되고 더 책임이 어깨가 무거운 그런 이제 의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부여된 권한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문성을 더 키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또는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좀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마 중요한
그런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성남형 뉴딜특이나 기후변화 특이나 혹은 뭐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에게 있어서는 매우 그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또 이 개정되는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매우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중앙으로부터 통제받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면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에 다다랐는데요. 지금 사선 시의원으로서 또 30년 의정사, 성남시 의정사 중 15년 절반이 15년을 몸담으신 분으로서 상당히 성남시의 이제 중추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뭐 의장만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 회장까지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 의정사에서 좀 어떤 의장으로 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는 성남에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의회사 중에 절반인 15년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의정 활동하면서 8대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중추적 정치인이라고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중추적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성남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남을 매우 잘 알고 있고요. 15년 동안 제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저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내공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민에게 다시 써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만드는데 저는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굳이 저에게 어떤 의장으로 남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성실한 지역 일꾼 그리고 깨끗한 시민의 대표 그리고 일 잘하고 소통하는 일꾼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의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남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네. 남지만 마시고 이제 이후에 더 좀 성남 시민들의 부름에 또 화답하는 정치인으로 또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5년 시의회에 몸담으시면서 내년까지 의장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16년 의장으로서의 의회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더 큰 주민들의 부름이 있다면은 그에 걸맞는 그런 또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들에게 복무하시는 그런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30주년의 의미와 재현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ABN 이슈 성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순서였습니다. 성남시의회 30주년의 의미와 재현에 대해서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또 다음 시연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